자, 그 다음, 제 강의 특징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1차 객관식 회계학에 특화된 강의입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주관식 감각은 뭐 이미 상실된 지 20년 전에 다시 상실됐어요. 2001년도부터 다 상실됐습니다. 하지만 1차 회계학만큼은 대한민국 어떤 강사, 회계학원의 1타 강사까지 포함해가지고요. 1차 회계학만큼은 자신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전공자를 위주로 해가지고 연구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다 할지라도 예습하지 않으셔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여기에 계속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이건 뭐 다른 간평을 비유해서 좀 또 죄송스러운데요. 2000년 7월, 그때 이제 노량진역 건너편에 거기 삼거리가 있잖아요. 횡단보도. 한교 고시학원이 거기에 위치가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건물 헐어가지고 뭐 재건축, 재개발, 건물 신축을 하려고 하나 봐요. 그쪽에 이제 있었는데, 그때 간평은 영어가 시험이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이게 뭐 토익 뭐 이런 대체 시험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영어 과목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공인중개사가 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중개사 시험 많이 도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간평에도 영어가 없다 보니까 70세 이상이신 분들도 수험생이었어요. 50세 이상은 뭐 기본이고 해서 젊은 층하고 거의 50세 이상하고 거의 반반이었어요. 수험생 구조가. 근데 그분들도 제 강의가 너무 이해하기 쉽대요. 60세 이상이신 분들도. 예. 그때 뭐 지금도 이제 추억 속에 남겨지는데 민노총 간부급에 해당하는 분도 간평사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회계사님 왜 이렇게 다른 학원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왜 이야기가 편하냐고. 그건 뭐 전에 다른 분한테 공부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만은 하여튼 비전공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죄송한데 이제 좀 전공이 뭐세요? 국제통상. 어문계열 쪽. 예. 어문계열 쪽이네요. 예. 예. 잘 찾아오셨어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은 경영학과, 회계학과 수험생들 강의하는 게 더 힘들어요. 수험생분들은 이제 전에 했던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그거하고 좀 다르게 강의하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더 힘들어요. 예. 차라리 그냥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전달하는 게 더 편해요. 왜냐면 이건 이제 카페에 올랐던 글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통 강의 패턴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직 1차. 만약에 제가 회계학원에서 이렇게 강의했다가는 전 금방 퇴출당해요. 전통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2차 주관식 쪽의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카페에 천모회계사 이런 글이 있나요? 야미로 강의하는 것 같다. 야매? 야미인가? 야매? 야매라고 했나?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맞아요. 저는 전통 강의가 아닙니다. 1차 회계학에 맞게끔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비전공이신 분들이 듣기가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비전공자에 특화된 또 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의 진행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기본 원리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어렵다고 하는 나 이제 회계학의 원리를 알았어. 여기에서 거의 실력이 머물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겁니다. 학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뭐 CPA 시험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무사 시험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1차 강의만 공부하는 거죠.
참고적으로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2차까지도 회계학에 연결되고 있죠. 그쪽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오직 1차만 공부하는 겁니다. 객관식. 그래서 시험하고 꼭 결부 지어갖고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요. 이 교재 내용 중 어떤 쪽이 시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지 그걸 강사가 챙겨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본문 내용 소개해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시험에 지금까지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꼭 시험과 결부시켜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그럼 이걸 항상 회계학의 마지막 단계는 시간입니다. 시간 내에 풀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많은 문제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 문제 푸는 기법, 소위 속전속결법을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빠르다. 문제 푸는 기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회계 원리에서는 이런 패턴은 별로 안 나오고요. 거의 시험 출제 범위는 중급회계입니다. 하지만 회계 원리 모르면은 중급회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회계 원리는 시험에 그 자체가 출제되느냐 여부를 떠나가지고 공부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급회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제로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거의 매 시간마다, 매 주제마다 이런 패턴에 의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저는 절대 고득점을 위한 강의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락만 면하자 이 강의도 아닙니다. 과락만 면해가지고 합격하기 힘들다는 건 아시죠? 뭐 시험 공고 보면은 회계는 과락만 면하면 합격입니다.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과목 평균 60점 이상 받아야지만이 과락 없이 합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과락만 면하자 하는 생각은 여러분들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이 뭐 회계 뭐 과락만 면하면 되지. 그걸 어떻게 과락을 면할 수 있는 정도의 공부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저도 모르는데. 요 정도만 하면은 과락 면했어. 여러분들 그거 신통방통해도 그걸 아시나 봐. 과락만 면하면 돼. 이런 글들이 이제 자주 눈에 띄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회계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 의해서 본인이 단연차를 만드는 거예요. 회계는 절대 과락만 면하면 된다 하면은 이미 지구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회계는. 진짜 과락을 면하고 싶으면은 40점 그 이상 50점대, 60점대 목표로 둬야 돼요.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점수가 50점대, 60점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확보하기 어려운 점수예요. 회계는. 일단 이 정도 뭐 맞출 수 있을 것 같죠. 이렇게 해서 몇 문제 풀고 확실히 공부해서 이거 풀고 나면 찍어서 맞추면 이건 뭐 확보 못할 것 같아 힘듭니다. 예.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바람에 이쪽 자격증이든 저쪽 자격증이 우리네 관세사이든 회계 때는 항상 실패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도 회계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공부하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요. 이거 상당히 힘든 겁니다. 제가 이끄는 방향에 의해서 오지 않고요. 조금이라도 삐그덕거리면은 꽈락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40문제 중 20개 내지 30개 사이만 풀면 됩니다. 이것도 물론 상당히 힘들어요. 이건 만약에 이제 주위에 관세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한번 여쭤보세요. 이게 야 이거 진짜 확보하기 어려운 점수대냐? 내가 생각해 이 정도면 뭐 쉽게 확보할 것 같은데 힘듭니다. 예, 힘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접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신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 큐넷에 보면 시험 통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답 비율 제일 높은 과목이 어떤 건지 생각하면은 뭐 1위 정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과답 비율이 의외로 높네. 예, 회계가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하긴 회계가 어려운 것은 전공자도 회계 어려워합니다. 저도 뭐 경영학과이지만은 뭐 친구들도 경영학과 많고 한데 회계가 지금 회계 원리는 필수 과목이에요. 경영학과는 무조건 필수 과목입니다. 듣기 싫어도 필수 과목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경영학 원론, 회계 원리, 그리고 경제학 원론은 필수 과목이에요. 무역학개론도 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중급 회계는 선택 과목입니다. 경영학과 학생 CPA 준비하지 않는 이상 중급 회계 선택하는 학생들 한 명도 없어요. 중급 회계가 어렵다는 걸 아니까. 회계가 어렵다는 걸 아니까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경영학과 학생들도 회계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아까 20개, 30개 사이에 맞추자는 전략, 50점대, 60점대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점수대입니다. 아무튼 이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 강의 범위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난이도가 쉬운 부분이 있고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많은 부분이 있고 출제 빈도가 좀 저조한 어떤 거는 뭐 여태까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던 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때 제 강의는 난이도가 쉬운 부분은 출제 빈도에 관계없이 이건 무조건 강의하고 여러분들도 무조건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많지 않아요. 쉬운 부분에서 출제도 많이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난이도가 쉬운 부분은 하여튼 출제가 좀 저조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0문제 중에서 한다면 20%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40문제 중에서 한 8문제 정도, 10문제 미만. 그래서 출제는 여기서 제일 많이 됩니다. 난이도가 높은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 공략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제 속전속결법은 여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강의 아예 안 할 거예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데 출제가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런 거 공부하면은 뭐 만약에 난 회계 고득 좀 하고 싶어. 그래서 이거 공부할 거야. 그러면 고득 좀 하기 위해서 이걸 공부했다면은 점수가 더 안 나와요. 어차피 시험은 80분 80문제잖아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다면은 이런 거 공부하면은 고득점이 되겠지만 어차피 80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정된 시간 내에 이 문제 풀기 힘듭니다. 막말로 40문제 모두 다 아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가정하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 40문제 다 못 풀어요. 회계는. 내세법은 다 풉니다. 관세법 무형용어도 40분 동안 40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회계는 몽땅 아는 문제 출제가 되어도 문제 풀기 힘듭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공부했다. 어차피 시간이 없어서 공부했던 부분도 결국 시간 부족 때문에 풀지 못하고 나오는 현상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예 처음부터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걸 공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건요. 그 학원마다 그 커리큘럼 나오잖아요. 그리고 강사 온라인 그 목차 보면은 어떤 거 강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건 뭐 간평이든 관세사이건 이거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걸 강의 목록에 있더라고요. 한 번도 출제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10년 중에 한 번만 출제가 되었어요. 그걸 공부하고 있어요. 강의하고 계시니까. 그런 건 공부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해도요. 진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90점대도 나와요. 제가 강의했던 분들 중에서 최고 점수가 95점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거면은 딱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득점 하기 위해서 공부할 시간이 더 있다면 차라리 그냥 2차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저 강의는 딱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다른 분들은 강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강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끔 질문을 하시는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강의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뭐 가끔 진도 나갈 때 특히 이제 객관식에서는 이런 걸 다시 한번 주시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전략을 왜 쓰고 있는지 또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 다 소개해 드렸고요.